자, 우리가 이제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까요, 여러분들?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int a, int b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럼 값이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러면 a라는 변수에 10이 먼저 할당되고 b라는 변수에 20이 할당되는 거지,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거나 또는 얘가 실행도 되지 않는데 얘가 먼저 뭐 값이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조건 코드는 위에서 아래. 자, 그렇다 보니까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내가 특정 코드를 뭐 하고 싶다? 제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문법이 바로 뭐냐면 제어문입니다. 제어문. 근데 이 제어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조건문이라는 개념과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바로 조건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사가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대요. 나이에 따른 성인, 판별, 성인, 미성년, 판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자, 나이에 따른 성인, 미성년 판별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int age라고 썼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당신의 나이는 %이입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scanf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scanf를 전 쓸게요. scanf s 써도 상관없습니다. scanf 쓰신 다음에 %t, 그 다음에 age. 당연히 scanf 쓰시려면 요거 붙여주셔야 돼요. 요거는 그냥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그냥 붙여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실행하면 그냥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나이를 입력해주세요까지 써줄까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니까. 나이를 입력해주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나이를 입력해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 20 입력하면 당신의 나이는 뭐 20입니다. 이렇게 20살입니다라고 쓸까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나이가 뭐냐에 따라서 성인, 미성년 이런 식으로 출력되게끔 만들고 싶은 건데, 그러면 print 프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입니다 라고 썼어요. 미성년입니다. 당신은. 자, 그러면 제가 코드를 이렇게 썼을 때 이 코드가 여기 있는 15번째랑 16번째 라인에 있는 코드가 둘 다 실행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될까요? 둘 다 실행됩니다. 왜냐면 코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 했기 때문에 나이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럼 20 입력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나요?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당신은 성인입니다. 미성년. 자, 그러면 내가 입력한 나이가 뭐냐에 따라서 성인 나이 또는 미성년 나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조건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살 이상을 성인이라고 해요? 보통 20살 이상을 성인이라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20살 이상이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아까 앞에서 뭐 배웠죠? 비교연산자 배웠죠? 그러면 이상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쓰냐? 조건문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조건문은 if 소가로 중가로 엔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쓴다. 다시 if 소가로 중가로 엔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소가로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식이라는 게 들어가요. 조건식.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쓰면 되냐면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 20살 이상을 우리가 성인 나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조건문을 쓴 건데, 조건문은 여기 소가로 안쪽에 있는 걸 조건식이라 하거든요. 조건식이 true, 참인 경우에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이라는 거는 뭐인 경우라는 거예요? 1. 즉 제가 요거 계산하면 얘는 참이잖아요. 지금 참이랑 요거 여러분들 값을 뭐 20을 입력하면 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뭘로 변환되냐면 1로 변환됩니다. 왜? 아까 C 언어에서는 참과 거짓을 뭘로 표현한다 했죠? 1과 0으로 표현한다 했죠? 이거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강사가 외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편해서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1과 0이 참과 거짓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조건문이라는 거는 요 소괄호 안쪽에 있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된다. if가 뭐예요? if 자체가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age라는 값이 20살 이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한다? 해석할 때 만약에 age 값이 20살 이상이면 실행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명령.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실행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설정하려면 컴퓨터한테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딩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딩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코딩이라는 거는 알맞은 프로그램 언어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명령을 하는 걸 코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코딩을 할 때 그냥 우리가 컴퓨터한테 야 밥 먹어 라고 하면 우리는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숟가락을 짚고 그 다음에 젓가락을 짚고 밥을 어떻게 퍼고 뭐 이런 식으로 알지만 컴퓨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련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숟가락은 어떻게 짚고 그 다음에 밥을 퍼먹는데 너가 그 밥을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숟가락을 짚고 나서 뭐 Y축으로 얼마큼 이동하고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해서 밥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밥을 어떻게 퍼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련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조건문을 이용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야, 20살 이상이면 이 코드 좀 실행해줘. 그게 아니다? 그러면 실행하지 말라. 마치 이제 밥을 먹는다 했을 때, 야, 너가 숟가락 짚지 않았으면 밥 먹지 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참이다? 그러면 어떤 말? 당신은 성인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얘 잠깐 주석 걸고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입력을 해볼 거예요. 20살 이상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20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말 나온다 안 나온다? 자, 보이시네? 당신은 성인입니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을 걸어가지고 내가 특정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10살 입력했어요. 그럼 10살은 성인 나이인가요? 아니죠. 그럼 뭐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당신의 나이는 10살입니다. 왜? 얘는 조건이 거짓이면, 조건문은 조건식이 거짓이면 뭐요? 실행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뭐 할 거냐면 당신은 미성년입니다 해가지고 출력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age가 몇 살 미만? 뭐 19살 이하로 해야 되는데 20살 미만이라고 써주는 게 좀 더 낫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신은 미성년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너무 뭔가 거창해야지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계해도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30 입력하면 당신의 나이는 30살입니다 라고 나오면서 당신은 성인입니다 나오죠? 그죠? 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살 입력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당신은 미성년입니다.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값을 입력하냐에 따라서 성인 또는 미성년 이런 식으로 나이를 판별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좀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맞춰보세요. 지금 제가 어떤 특정 나이를 입력했을 때 지금 당신의 성인 나이, 당신의 미성년 나이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론은 코드가 둘 다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화면 보세요. 자, 코드가 둘 다 실행되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당신의 성인 나이, 당신의 미성년 나이 얘가 사실 둘 다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실행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처음에 컴퓨터가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로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로 내려와서 그 age라는 변수의 값이 20살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판단을 했을 때 만약에 크다? 그러면 성인 나이라는 거, 성인입니다라는 말을 출력을 해주는 거고 아니다 하면 출력을 안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프로그램이 아예 종료되냐? 아니에요.
자, 얘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여기 23번째 있는 조건식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조건문으로 내려서 너가 입력한 에이지가 또 마찬가지로 20살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작네 또는 크네 그러면 뭐예요? 그때 만약에 참이면 당신이 미성년입니다 출력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작으면 미성년 출력해주고 아니면 출력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요 코드가 둘 다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자, 근데 둘 다 실행되고 있는 게 그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어떤 값을 입력하냐에 따라서 그 입력한 결과에 따른 결과를 우리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시간 복잡도라는 게 있어요. 시간 복잡도. 즉 어떤 특정 코드의 실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실행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사람마다 컴퓨터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행 시간으로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어쨌든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적인 측면. 그럼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이 코드가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진짜 뭐 0.0000 뭐 이런 식으로 다룬다고 하면 조금 느릴 수는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냐? 이거는 여러분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 조건문 설명할 때 예시로 많이 들은 건데, 자, 보기에 따른 정답을 골라달래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답은 하나래요. 그러면 에이지가 예를 들어서 10이래요. 그럼 1번은 10대, 그 다음에 2번은 20대, 그 다음 3번은 30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자, age라는 변수의 값이 10이라 했을 때 정답은 몇 번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를 푼다면 1번, 2번, 3번이에요. 2번, 1번, 3번이에요. 3번, 2번, 1번이에요. 문제를 푼다고 하면 보통 1번, 2번, 3번 수로 문제를 풀죠. 그죠? 그러면 age라는 변수의 값이 그냥 10이다.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뭐예요? 10대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대라고 체크하면 굳이 2번, 3번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그죠? 왜냐면 1번 정답인 거 알았으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번이 아니래요. 자, 1번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얘가 예를 들어서 age가 20이래요. 그러면 1번 당연히 봐야죠. 그죠? 1번 무시하고 2번부터 보는 사람 없잖아요. 1번 봤는데 1번이 아니래요. 그럼 당연히 2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번을 봤더니 2번이 정답이네. 그럼 굳이 3번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번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30이래요. 그러면 일단 30, 얘도 마찬가지로 3번부터 보나요? 아니죠. 1번은 일단 봐야 되고 2번도 봐야 되고 1, 2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몇 번? 3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복잡한 수학 문제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1, 2번이 아닌데 여러분들 3번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굳이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계산하면서 이걸 문제를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문제를 개선을 해볼 거라는 거. 지금 우리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어요? 1번이 예를 들어 정답이래요. 근데 2번도 정답인지 아닌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번이 정답이 1번이 정답이면 2번, 3번 안 본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죠. 자, 만약에 1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인 건데 굳이 2번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1번 아니면 어차피 2번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 거는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계산.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볼 건데, 자, 이건 버전 1.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선하게 되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면 이 앞에다가 여러분들 else라고 붙일 수 있어요. else. 자, else라고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조건문이 얘 같은 경우 두 덩어리였는데 얘는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럼 한 덩어리에 뭉쳐졌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조건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참이래요. 그러면 얘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얘가 이 2번인 코드가 실행도 안 된다. 실행조차도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조건문이 참이면 2번 조건문은 실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이 구조로 변경을 해준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전 1보다는 조금 효율적인 방식. 근데 생각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짠다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가 나이 입력해볼게요. 20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10 입력하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니까 1번이 예를 들어서 정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 굳이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번이 정답이 아닌데 2번이 계산하고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2번을 계산하고 있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전 1보다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예 최대로 계산한 버전이 뭐냐면 그렇죠. else예요. else. 자, else를 사용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1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면 얘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1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계산하지 않고 얘로 바로 빠져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버전 2 이게 바로 뭐다? 효율적인 방식이다. 효율적인 방식. 그래서 1번이 정답이 아니면 계산하지 않고 2번 정답으로 바로 빠져나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if, else if, else 이 세 가지를 잘 조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else라는 요 녀석은 맨 마지막에 있어야 돼. else는 무조건. 얘는 조건문에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뭐 else if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코드예요. else는 무조건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if, 그 다음에 if else, 그러니까 if, else if, 그러니까 if else 구조로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게 조금 더 아름다운 구조로 여러분들 조건문을 작성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바로 뭐래요? 조건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